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GTX 플러스 사업이 시작부터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노선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이 참여업체 부족으로 연기됐는 데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2기 GTX 사업과의 조율도 남아있어 사업 성공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민산 8기 공약 GTX 플러스 사업.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GTX 노선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지사는 GTX 철도망은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와 인천 등 전 인구의 25%가 영향을 받는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구 1,400만 중에 1,360만 명이 이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입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인천까지 합친다면 이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영향받는 인구 수만 해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부터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주한 노선 기본 구상 용역 입찰이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업체 모집을 다시 한 뒤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입찰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 업체가 없다거나 한 개 업체가 그 기준에 미달돼서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은 계속 늦춰지니까 지금도 저희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저희. 노선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경기도는 GTX ABC 노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DEF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과 강남을 지나 하남으로, E 노선은 인천에서 시흥과 광명을 지나 사당과 포천으로, F 노선은 파주에서 광화문과 잠실, 위례와 광주로 지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기 GTX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기도 안과 국토부 안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DEF와 저희가 추진하는 DEF를 제안을 해서 국토부가 그거를 조정안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네 노선 외에 경기도 노선을 추가 노선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GTX 추가 노선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GTX DEF 노선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GTX 플러스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 노선 윤곽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서둘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의권과 경춘권, 경원권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경기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예고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일은 2026년 7월입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요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을 경의권과 경춘권, 경원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과 광역 고속철도 등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용역은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한강하구, DMZ 접경 지역의 국제평화 자유지대화,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 발전 모델 구축 등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도 가능하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2월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 여야 국회의원 설득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21일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라는 제목의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 면적의 절반이 미군 공여지로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온 동두천은 미국 의존형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 경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으로 빠져나간 이후 동두천 지역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동두천시 의원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 확정 및 개발 비용 전액 정부 부담 등을 요구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입항이 중단됐던 크루즈선이 3년 만에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인천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승객 500여 명, 승무원 300여 명을 태운 독일 하팍로이드사의 대형 크루즈 유로파 2호가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배는 지난 10일 홍콩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나가사키, 부산을 거쳐 인천항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에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가 들어온 건 3년 5개월 만입니다. I feel very good because it's the first time I'm here in Seoul and it's very interesting to be here. 크루즈 입항으로 지역 상권도 간만에 활기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향한 곳은 인천 시내가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날 크루즈를 타고 온 승객 중 여행사 버스 9대를 타고 국내 관광을 한 승객은 210명입니다. 이 중 버스 한 대만 인천 지역을 관광했는데 탑승 인원은 고작 9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01명은 버스 8대에 나눠 서울로 향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관광 프로그램은 수문장 교대 의식이 포함된 경복궁과 조계사 방문을 비롯해 난타 공연 관람과 인사동, 남산, 덕수궁, 남대문 시장 등의 코스로 짜여져 있습니다. 반면 인천의 경우는 트라이볼과 G타워, 차이나타운, 신포시장을 오전에 방문하는 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천이 아닌 서울로 관광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인천관광공사 측은 크루즈는 산업이지 관광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기항지에 머무는 시간은 길게는 12시간 정도. 서울을 다녀온다고 해도 단체 관광이기 때문에 관람 등을 제외하고는 구매 등의 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닌 크루즈 직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돌아다니고 신포시장 돌아다닐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선원분들이 소비를 훨씬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빨리 사서 보시다가 들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또 그 선사 대리점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상황인 거고. 또한 선박 주유는 물론 생필품과 식자재 등 모두 기항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관광객보다는 크루즈 선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천항에는 이번에 입항한 유로파 2호를 포함해 총 12회의 크루즈선 입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바닷길이 다시 열리면서 크루즈와 연계된 산업은 물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겨 203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1985곳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2035년보다 5년 단축한 2030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또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대책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외에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지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진 대피 훈련을 다시 진행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지진 피해 예방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확충하고 대시민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바지를 늘리고 하수관로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하고 퇴적물 14,000톤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 침수 취약 지역 29개소와 행정복지센터별 배치한 양수기 등을 점검하며 침수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의회가 21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의원 22명이 나서 구두와 서면 등의 방식으로 부천시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동과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지역화폐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 부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관련한 내용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이어집니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오는 5월 개관하는 부천 아트센터를 비롯해 일쉼 지원센터, 부천 아트벙커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한 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양구청 동물보호팀 오은석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의 오은석 주무관입니다. 예,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 해당 지원 사업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핵가족화, 1인 가구 및 노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은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 외로움 감소 등 긍정적 효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데요.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의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대하면서 계양구에서는 올해 첫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합니다.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의료비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료비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세부 항목은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 용품 비용, 미용 비용 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올해 반려동물 50마리 예산 규모로 선착순 진행되고 개와 고양이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께서는 신청서, 청구서, 진료 세부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5층 동물보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영수증만이 지원 가능하고 인천시 외 타 지역 동물병원 영수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갈수록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구민 간 갈등 및 패티켓 미준수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양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인식 조성을 위해 매년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형 행동 교정 교육과 온 오프라인 반려동물 교양 강좌에 이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점 논의 및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모색, 반려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패티켓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청 동물보호팀 오은석 주무관이었습니다. 계양구 의회 청사 건립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계양구는 당초 의회 건립 사업비를 109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최근 설계 용역 결과 167억 원으로 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났고 최근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구는 처음 사업비의 30%가 초과해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3월 추경이 어렵다고 판단해 하반기로 편성을 미뤘습니다. 한편 새로 추진 중인 의회 청사는 계양구청 주차장 쪽인 계산동 1079-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 섭취, 편의식품류 제조와 판매업소 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